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브라질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좀 중요한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여기에 대한 브라질의 반응, 그리고 이게 또 브릭스 국가들하고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기사들을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랑 또 룰라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 고위 관리들의 대응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바로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사건의 발단부터 좀 짚어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라질을 압박한 구체적인 내용 기사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네, 브라질이 브릭스 정상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미 집단 아니냐 이러면서 10% 관세를 딱 위협하고. 시작부터 좀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아예 브라질만 콕 집어서 5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50%요? 와, 엄청나네요. 네. 심지어는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란 음모 혐의 재판 그거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했더라고요. 재판 중단 요구까지요. 이건 정말. 네. 언론 자유 침해니 불공정 무역이니 이런 비난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좀 강도 높은 압박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브라질 쪽 반응이 또 흥미롭습니다. 아, 그렇죠. 어떻게 반응했나요? 셀소 아모림 대통령 외교정책 특별고문이요. 네. 이분이 브라질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네.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이런 미국의 공격이 오히려 브릭스와의 관계를 강화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오히려 브릭스랑 더 가까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관계를 좀 다각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아모림 고문이 트럼프의 이런 행동을 두고 식민지 시대에도 없던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던데요. 정말 강하게 반발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친구인 보우소나루 좀 유리하게 하려고 브라질 내부 정치에 막 개입하려 한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상황에서 중국이 높은 관세 때문에 이득을 본다. 이건 브라질 의도가 아니고 미국이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탓이다. 네. 실제로 중국이 작년에만 해도 브라질 농산물, 광물 수입을 거의 940억 달러 어치를 했으니까요. 최대 교역국이거든요. 그렇군요. 최대 교역국. 네. 그래서 아모림 고문이 트럼프를 향해서 친구도 이익도 못 챙기면서 그냥 소망만 가진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죠. 이야,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근데 룰라 대통령 본인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아, 그럼요. 룰라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이나 CNN 인터뷰 같은 데서요. 네.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세계를 겁박하는 건 잘못됐다.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세계의 황제가 되려고 선출된 게 아니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죠. 정말 직설적이네요. 네. 심지어는 이런 경고성 발언까지 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브라질 사람이었고 2021년에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었죠. 그런 일을 만약 브라질에서 저질렀다면 헌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체포됐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와, 상당히 강한데요? 이건 브라질의 사법체계나 민주주의를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외교적인 마찰 속에서 룰라 대통령이 자원주권 강화 의지를 밝힌 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리튬이나 나이오뷴 같은 그런 전략 광물들요. 아, 네, 맞아요. 그 얘기 나왔죠. 외국 기업이 발견했더라도 정부랑 협의 없이는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관련 위원회도 새로 만든다고 했고요. 이것도 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미국의 압박에 대한 어떤 대응?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대한 반발, 이걸 넘어서는 거죠. 브라질의 어떤 장기적인 국가 전략, 그리고 경제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하고 담았다 있는 겁니다. 아하. 페르난도 아다지 재무장관 발언도 있었잖아요. 룰라 대통령은 관세 문제 해결하려고 전임자인 보울소나루처럼 트럼프한테 꼬리를 흔들거나 I love you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 발언이 있었죠. 이것도 현 정부의 어떤 자주적인 기조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의 이런 강한 압박이 좀 역설적이게도 브라질이 브릭스를 포함해서 다자관계를 더 강화하고
또 자원주권 확보 같은 독자적인 노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압박이 그런 쪽으로 밀어붙인 셈이네요. 네. 아무림 고문도 브릭스가 무슨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자적인 국제 질서를 옹호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EU 메르코스로 무역협정 비준도 촉구하고 캐나다랑 FTA 협상에도 관심 보이고 이런 걸 보면 단순히 반미 이게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면서 다각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이런 관세나 정치적 압박이라는 도전 앞에서 브라질이 어떻게 자국의 이익, 또 외교적 자율성을 지키려고 하는지, 특히 브릭스와의 연대 강화, 그리고 자원 주권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강대국의 어떤 압력에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찾으려는 브라질의 의지, 그리고 이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브릭스 같은 협력체의 역할이 어떻게 또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